합법과정문 기출문제 분석 강의 4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문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아무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옥에 관해 배울 때 기와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친구가 많아서 자, 36번에 1번 보면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한옥의 기와로 선정하겠어. 자, 우리가 발표를 준비할 때 이 청중의 수준 분석을 통해 청중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나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한옥의 기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죠 하고 동영상을 제시하네요. 자, 우리가 발표 시작 부분의 전략은 청중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내가 이 발표에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지를 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36번에 2번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청중과 관련 발표 대상을 찍은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겠다. 예, 쉽죠? 자, 그 다음에 35번에 4번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하다 이런 건 보통 발표 시작 단계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선택지죠. 자, 그런데 지문을 보면 다음 주에 방문할 한옥마을에서 지금 본 기와를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발표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그 한옥마을 방문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35번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문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기와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와에는 대표적으로 암기와와 수기와 암막새와 수막새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와의 종류를 유형별로 분류한 건 맞죠? 암과 수, 그 다음에 뭐 기와와 막새. 그런데 기와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 그림으로 제시된 자료가 기와의 제작 과정을 제시한 자료는 아니죠. 자, 그래서 36번에 3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문단 볼게요. 자, 36번에 4번 빗물을 막는 기와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에 친숙한 대상을 활용해야겠다. 자, 이 부분이죠. 기와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화장실에 쓰이는 타일과 같다라고 해서 일상에 친숙한 대상인 타일을 활용해서 기와가 비를 막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문단인가요? 자, 36번에 5번 고구려와 백제의 연꽃무늬 수막새를 비교하기 위해 두 사진을 나란히 제시하겠어. 자, 나란히 제시하려면 어떻게 제시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제시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두 사진이 보이시죠? 왼쪽은 고구려, 오른쪽은 백제 이렇게 나란히 제시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 5번 선택지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럼 이 선택지는 맨 마지막 5문단 어딘가에 맞는 정보가 있겠죠? 자, 여기 초록색으로 미리 표시해 놨는데요. 자, 다음 주에 방문할 한옥마을에서 기와를 더욱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이죠. 기와를 더 관심 있게 눈여겨봐라. 이게 청중에게 바라는 바겠네요. 자, 35번의 답은 5번이고요. 자, 나머지 선지들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 번 배웠듯이 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다던가 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지요. 그 다음 정보의 출처를 언급한 것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이긴 하지만 발표에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3번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 역시 지문에서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5번은 5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37번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 평가하기 유형. 자, 늘 얘기하듯이 학생 1과 관련한 선지를 먼저 거르고 그 다음 학생 2와 관련해서 거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 기와는 같은 무늬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른 문양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흥미로웠어. 자, 이 흥미로웠어라는 말이 저 37번의 1번이죠.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 그 다음 주에 한옥마을에서 문화해설사에게 뭐 기와의 문의에 관한 질문을 해야겠어. 자, 해설사에게 질문하는 건 발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 정보 탐색 과정도 맞겠네요. 자, 이번에 학생 2 보겠습니다. 자, 점토를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기와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원리가 뭘까? 자, 이게 37번에 2번이죠?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궁금증 제시요. 자, 그 다음 더 자세히 설명해 좀 좋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데서 일단 학생 3은 빼고 학생 2를 보면
발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3의 답이 있겠죠? 자,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는데 기와 곡선에 영향을 준다는 걸 난 쌤에게 들었어 라고 했으니까 자, 37번에 3번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이고요.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누리집에서 검색해 봐야지 라고 하는 건 아까 4번 스택지에 있던 추가적 정보 탐색 과정이긴 한데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37번에 5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38번부터 42문 지문 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볼까요? 38번 문제는 가지문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에 대해 맞는 것만 찾으면 되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지만 찾아내면 되죠? 자, 그럼 지문에 학생 1 여기 하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자, 또 있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 하나, 총 6개의 학생 1이 보이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그때 학생 1의 대사가 나올 때 바로바로 확인하면 편하겠죠? 자, 해봅시다. 오늘 학생에서 주관하는 불편 개선 사업에 대해 건의할 내용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평소 학교에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 정리해 왔지? 라는 데서 우선 대화의 주제 제시되어 있죠? 평소 학교에서 불편했던 거. 그 다음에 대화 참여자의 준비 상황 확인, 준비해 왔지? 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준비 상황 확인이죠. 자,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확인하기 전에 중간에 A가 있으니까 한번 A에 더 필요 없는 선지 좀 걸러 볼게요. 자, A에서 학생 2는, 자, 여기 학생 2죠. 학생 3이 발언한 내용. 자, 학생 3이 뭐냐면, 난 화장실에 휴지만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 내용의 취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질문한다 했는데, 자, 학생 2를 보면 특별히 질문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학생 3의 발언 내용의 취지를 요약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1번 안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A에서 학생 3은, 자, 여기 주황색이 학생 3이죠?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절충한다. 자, 학생 2의 의견이 뭔가요? 분리, 배출함,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학생 3을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의견, 디자인을 분리배출함을 좀 디자인을 바꾸면 어떠냐 이렇기 때문에 자 39번에 2번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보이니까 39번에 5번 먼저 해볼까요? 자, 일단 B는 빼고 A에서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한다. 자, 학생 2는 분리배출함을 교체하자. 학생 3은 분리배출함을 좀 디자인을 바꾸자. 이렇게 비교하는 것까진 좋은데 학생 2에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생각을 바꿔 라고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건 없죠? 자, 그래서 39번에 5번도 B까지 보지 않아도 A에서 이미 틀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38번 와볼까요? 자, 38번에 2번 대화 참여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한다. 자, 이 초록색 요 부분 볼까요? 우리 지난 동아리 시간 행동 디자인에 관해 책을 읽은 거 기억나?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요까지 맞는데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한다. 자, 그 다음 대사 보면 행동 디자인을 분리 배출함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권하고 있는 거지 정보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자, 38번에 2번도 적절하지 않네요. 2번도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38번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찾는 걸 문제죠. 자, 그럼 38번은 정답이 2번 되겠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답은 찾았지만 38번에 3번, 4번 계속 가볼게요. 자, 대화 참여자의 발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자, 여기. 그 요소를 고려하면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긍정적 반응이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관련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죠. 맞고요. 자, 그 다음 38번에 4번.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재진술하여. 자, 여기 보면 학생 3이 분리배출함의 모양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학생 1이 받아서 분리배출함의 모양이 바뀌면 이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재진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도는 보통 상대방의 의도 확인이죠. 자, 그래서 38번에 4번도 맞네요.
자, 이제 아까 B 남겨놓은 부분 39번 문제 선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5번은 다 걸러졌었고, 자, 그럼 이제 39번에 3번과 4번 중 하나가 답이겠죠? 자,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언이 실현되었을 때 가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한다. 자, 이 부분이 학생 2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책에서 나온 감시받는 느낌이란 방법을 활용하면 어때? 분리배출함 옆에 감시한 사람의 그림을 붙이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어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잘 넣을 것 같아. 자, 방금 읽어봐서 알지만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 가정하고 예상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죠? 자, 근데 39번에 4번 보면 B에서 학생 3은 학생이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 자, 그림을 좀 붙여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요. 그림을 붙이면 근데 학생 3은 그림을 붙이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차라리 도전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농구 골대 같은 걸 좀 그려보자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39번에 4번이 맞네요. 그죠? 자, 39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8번 남은 선택지. 자, 학생 1이 대화 참여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 여기 있네요. 나도 그 방법 참 좋은 것 같아. 동의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자, 기왕 할 거면 재밌는 디자인이 학생 1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이렇게 해서 38번에 5번도 선택지가 그 학생의 발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풀었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글을 써볼 거예요. 자, 이번엔 40번과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흘러가는 순서대로 선지 볼게요. 자, 글을 썼는데 41번에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드러내기 위해 예상 독자를 직접 명시한다. 자, 여기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학생회니까 학생회 여러분 해서 직접 이 글을 읽는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자,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는 까다로운 문제죠. 학생들의 대화와 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자, 쌤이 학생들의 대사 중에 선지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빼서 화면에 배치해 놨으니까 여러분은 그 시험지 학생 대사와 그 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자, 가에서 분리배출 도우미의 경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대요. 자, 그게 학생 2의 요 대사죠. 분리수거 도우미인 친구들이 쓰레기 분리가 잘 돼 있지 않아 힘들다란 말을 했어라는 요거에 대해서 나의 이 문단에 문제 상황을 제기하였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학생의 대사 속에 있는 말과 그것이 실제 글에 활용된 과정을 설명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자, 지금 좌우로 딱 비교가 되죠? 적절하고요. 자, 다시 41번 와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문제에 대한 예상 독자의 관심을 언급한다. 자, 아까 예상 독자가 학생회죠? 자, 학생회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쉽게 맞다고 확인되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이번에 40번의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행동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대요. 자, 가를 꼼꼼히 읽었다면, 자, 여기 행동 디자인의 구성 요소가 물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언급한 내용이 나의 산문단의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자, 나의 산문단의 물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라는 용어는 똑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문제의 원인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조금 함정이 있어요. 지문에 관련 정보는 다 있는데 그것을 선지에서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시 41번에 4번.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 해결 시 이익을 얻게 될 대상을 언급한다. 자, 여기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 쌤이 미리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요. 학생들의 이익은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고 학교 공동체는 학교가 깨끗해지는 거니까 41번에 4번도 맞지요. 자, 그 다음 4문단. 자, 41번에 5번 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 여기 분리배출을 만드는데 금속은 깡통, 종이는 상자, 플라스틱은 페트병 모양으로 교체한다. 이게 이제 구체적 해결 방안이죠. 자, 그 다음 40번에 3번과 4번 묶어서 볼게요. 자, 가에서 분리배출한 모양과 관련된 기사에 언급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있죠? 학생 3회 발언에 다 나타나는데요. 자, 기사에서 보니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문단에서 해결 방안을 뒷받침하는 거.
분리배출의 모양을 바꾸니까 배출한 오인 확률을 70%가량 낮추더라 라고 해결 방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선택지요. 가에서 분리배출함 모양을 예시로 언급한 내용. 자, 여기 예를 들어 분리배출함을 깡통 모양으로. 자, 이런 내용을 4문단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여기 있죠? 분리배출함의 모양을 바꾸자. 그래서 40번에 3번과 4번 모두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선지 5문단에서 찾아볼게요. 자, 40번에 5번 선지. 가에서 이용자 측면의 이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 자, 바로 이 부분이죠. 학생들이 긍정적 인식, 만족감, 성취감. 자, 이것을 5문단의 해결 방안의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자, 여기 학생 2의 발언 중에 이 말을 5문단의 초록색 이 부분으로 제시한 거니까 똑같죠? 자, 맞습니다. 자, 그럼 40번의 답은 2번이 맞고요. 자, 이제 41번에 1번 선지 하나 남아 있을 건데, 자, 볼까요?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해결된 실제 사례를 나열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만 돼 있지, 문제가 해결이 된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학생 3의 발언 중에 이런 거, 70% 정도 낮추어진다를 글에서 이제 좀 활용한 건 있긴 한데, 이 학교에서는 아직 분리수거 함의 모양을 바꾸는 걸 하진 않았죠.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실제 사례에 대한 나열이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1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고쳐쓰기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팁이 있죠? 뭐냐? 그 내용을 갖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부터 봐라? 우선 표현 방식이 선지에 보이냐 안 보이냐를 갖고 확인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하는 조건이 걸려 있는데, 자, 2번 보석같이, 3번 마음처럼,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는 딱 바로 보이진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구의 앞날을 먹구름으로 이렇게 빗댔으니까 이것도 비유죠. 자, 그러면은 2번, 3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그때 이제 세 개 선택지 중에 기대 효과가 있으면은 답인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자,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대 효과가 아니에요. 자, 3번, 깨끗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건 기대 효과가 맞죠? 근데 5번, 자, 학생 여러분의 긍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기대 효과가 아니죠? 그러면 3번이 답이구나.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43번부터 45번 마지막 문제 세트 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면 가의 기억부터 디귿을 나의 구체화한 내용. 자, 글 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장문, 계획을 세우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과 문제점. 둘째,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셋째,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글을 볼게요. 자, 기억은 쌤이 초록색으로 다 맞춰서 표시해 놨습니다. 43번에 1번 보면 학생들의 주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주변 사례를 통해 제시해야겠다라고 해서 지문에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런 걸 너무 맵거나 지나치게 단 자극적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잘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43번에 2번 역시 기억이죠. 자극적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에 악영향을 제시한다. 자, 지문 네 번째 줄에 보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궤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 악영향이겠죠. 자, 그 다음 43번에 3번. 자, 니은인데요. 자, 니은은 뭐죠? 스트레스와 관련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자, 맵거나 단 음식 섭취 시 인체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용어 중에 보면 엔드로핀, 세로토닌, 자, 이런 용어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로핀은 쾌감을 일으킨다 라고 해서 장점이 보여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 어떻습니까? 단맛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 시절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해서 세로토닌도 장점은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엔드로핀이나 세로토닌의 단점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겠네요. 자, 43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에 4번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밝혀야겠다. 자, 이번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인데요. 자, 요만큼.
자, 요만큼의 내용. 자,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세요. 자, 이것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특히 우리 몸이 효율적, 이런 용어가 이제 긍정적 영향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43번에 4번도 맞고요. 자, 45번에 5번은 디귿인데, 디귿,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안. 자, 마지막 4문단에 코르티솔의 정상 수치를 유지하여 우리 신체 기능이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관리하자. 자,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코르티솔과 연관 짓는 문장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43번의 답은 3번 되겠네요. 그 다음, 자, 이번엔 44번 고쳐쓰기 문제예요. 자, A만 셈이 따로 빼봤습니다. 자, 보기는 A를 고쳐 쓴 거니까 이 A가 보기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어떤 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우선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자, 해소하여 없애다를 해소하려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원래 A엔 없던 요만큼의 초록색 문장이 추가됐죠.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한 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럼 1번. 의미가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자. 자, 2번도 의미가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자.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새롭게 추가된 문자 읽어보니까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자, 1번에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의 의. 근데 2번에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 1번이 답인 게 거의 확실하죠. 자, 5번만 살짝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의 의의라고 해도 좋고 스트레스 관리의 긍정적 효과도 괜찮아요. 근데 5번 선지는 그 중복된 의미 중복의 단어를 삭제하자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자, 정답은 1번. 자, 이번에는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 자,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원래 쓰여 있는 글에 이렇게 새롭게 있는 자료를 추가해서 한 설명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라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자료를 활용하겠대요. 자, 기억 자료 보니까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고 보통 이런 그래프를 읽을 땐 숫자가 큰 거부터 우선 판단하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 자, 여기 제일 비율이 높은 자극적인 음식 섭취에다가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을 추가하겠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내가 처음에 이렇게 문장을 써놨는데 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독자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요 기억의 자료에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1문단의 내용을 보강한다는 뜻입니다. 뭐 잘 설명되어 있네요. 자, 통과. 그 다음 자, 이번 2문단. 자, 2문단을 보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당이 함유된 음식의 과도한 섭취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원래 글에 썼는데 좀 아쉬워요. 여기다 뭔가 자료를 더 보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완한다? 디귿 자료를 활용하는데 디귿 자료에서 청소년 비만 등 대사질환에 대한 자료를 좀 넣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자료를 활용하면 이 문단의 내용이 보강된다. 예, 좋죠. 그죠? 여러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단 비만 등 대사질환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구체적이겠네요. 자, 통과. 자, 이번엔 45번에 2번. 자, 이번엔 3문단 내용 보강인데요. 자, 니은을 활용하여 만성적 스트레스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내용을 좀 보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냐? 자, 이 니은 자료에 있는 코르티솔 수치가 면역력 강화, 불만, 비만을 초래한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걸 내어서 3문단을 보강하면 잘 보강이 되겠네요. 자, 45번에 2번도 통과입니다. 자, 지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선지순이 아니고. 자, 그 다음 4문단. 자, 4문단 선지 2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복합하는 거죠. 자,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을 원래 내가 글에 썼어요. 그런데 기억 자료와 디귿 자료를 활용해서 타인이 조언을 하면은 객관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대요. 그런데 뭐 미리 풀어봐서 알겠지만 타인의 조언은 비율상 8%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기억에만 나타나는 자료죠. 기억과 디귿을 활용해야 되는데 디귿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그 전문가가 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건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5번에 4번 함정이 있죠. 뭐 타인의 조언도 비율이 아주 적긴 하지만 조금 있고 뭐 전문가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객관적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거는 두 자료 어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라는 요 말을 조금 보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질의 수면,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같은 사례를 내용을 추가해서 사문단을 보강하겠다. 자, 여기 규칙적 운동 보이죠? 자, 그래서 45번에 5번은 자료를 잘 활용한 사례가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자, 양질의 수면, 균형 잡힌 식습관은 니은 자료에 있죠? 자, 그래서 디귿의 규칙적 운동, 니은의 양질의 수면, 식습관 이런 걸 묶으면 45번에 5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네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